삐지라고 하셨네. 분이 여기 보시는 내용이니까 위쪽에 자치단체 공무원 과정 지금 볼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알고 아는 내용이고 기초교육 신청 우리 늘 하는 것도 여기 그러니까 통보를 하고 뭐 관리사까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게 기초교육 신청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여기 이번에 우리가 가게 되는 부분은 기초교육 신청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시작하는 단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참고하시고요. 우리 공유 폴더에 있더라고요. 공유 폴더 보고 들어갔고 교환을 만들었는데 교환은 제가 만든 거를 그냥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데로 하셔도 되고 파일은 교육교재 폴더 있잖아요. 우리 여기다 8차 순회교육 파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직 저도 작업 중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또 매만질 게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 보면서 이 기준으로 뭐 한 80%는 아시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교육 일정 뭐 정리해서 첫 화면에서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지방고정 관리 시스템 개요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여기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 공통으로 넣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 구축 취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도태미 시스템을 굳이 써야 돼요 라는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거 얘기해 주거든요. 지방보조공법에 명문화 됐다.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하고 있고 관리범위 안내는 이것도 안내해 주시죠? 우리 교육할 때 상설 교육할 때도 해주고 계신 부분이니까 우리 국고 쪽은 아니에요. 이번에 하는 게 지방보조금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래도 요거는 이제 안내기 때문에 국고도 살짝 들어갔습니다. 패스하도록 하겠고 사용 권한 얘기해 주시고요. 사용 권한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계좌 관리하는 부분 이제 교환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걸 누가 해야 되는지 또는 뭐 광역이 해야 되는지 기초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우측 상단에다 붙여놨어요. 참고하시고 먼저 보조금 청구 담당자는 그 연초에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보조금 전용 계좌를 등록해야 됩니다. 조회 버튼 눌러보시면 이미 등록된 계좌 목록들이 보이는데 신규로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 버튼을 클릭하셔야 되겠고 등록 버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팝업창이 뜰 거예요. 전용 계좌 정보 입력하시고 사용 일자, 종료 일자 그리고 연 이자율까지 잘 넣어주시고요. 사용 여부 Y로 바꾼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 보조금 전용 계좌 등록됩니다. 다시는 부분이죠? 그 미안한데 이게 몇 월 기준이에요? 교재가 8월 기준이에요? 아 이거 캡처 다시 받았어요 제가. 아 아니 교재는 기준. 교재는 뭐 최신으로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몇월 기준으로 이게 작성이 돼? 그거 기준 없어요. 그게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 그대로 다시 가요. 캡처를 일일이 다시 받은 거라서 이게 가장 최근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끔 페이지 수 나오는 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마 차기에 교재가 새로 만들어지면 페이지 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기 뭐 몇 페이지 써있다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카드 관리도 마찬가지.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 보조금 청구 담당자가 카드 회사 협약을 해야 되는데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 이미 협약된 카드사 목록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안 보일 가능성이 크죠. 이런 것들은. 행 추가 버튼 누르셔서 아래쪽에 카드사 협약 정보 넣으시고 협약 상태는 협약으로 바꾼 다음에 저장하셔야 전용 카드 정보가 등록됩니다. 요거 일단 밑밥으로 처음에 깔아주시고 이제 업무 흐름 다 아시는 부분이요. 예산 편성 확정 통보 하시고 기초에서는 교부 신청, 광역에서는
기초교부 결정해 주시고 보조금이 지급될 거예요. 보조사업자 선정하시고 보조금 교부 이루어지죠.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수행점검 지속적으로 하시겠고요. 정산, 사업이 끝나면 정산, 그리고 정보무시 하게 됩니다. 정산은 사업 종료 2개월, 보조금 결산은 2020, 요거 잘못 들어갔네. 예. 그래서 아직 작업 중입니다. 좋은데. 예. 보시고 틀린 부분은 또 수정해서 할게요. 사업 운영 평가는 성과 평가와 유지 필요성 평가 두 가지가 있고요. 오늘 하게 될 내용은 좌측 상단에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자,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작 단계부터 차근차근 넘어갈 텐데 정보관리사업과 보조사업, 즉 정보관리사업과 보조사업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작할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로, 첫 번째 페이지로 일단 관리사업 이야기 시작할 겁니다. 사업 예산 구조화 과정에서 세부사업 하위에 관리사업을 자율적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본관리사업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하나, 이거 일단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고, 관리사업에서 만약에 보조금 속성을 정하게 되면은 이 관리사업에서 정해진 보조금 속성이 그대로 이 보조금 속성으로 보태미까지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2호조에서 속성을 정해놓으면은 보태미까지 그 속성이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후에 보태미 시스템에서 속성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하나로 간다는 뜻입니다. 2호조 시스템과 보태미 시스템이. 세 번째로 보조금 사업의 경우 관리사업의 보조사업 여부를 예 아니요 속성 지정했을 때 보조사업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보조사업으로 인식이 돼서 보조사업 속성 지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추경이나 이 전용으로 보조사업 생성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업 고칠 수 있어요. 변경 처리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문구 보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 전용이 뭐 하는 거냐라고 질문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용, 그리고 전용, 그리고 변경이 있는데 이 예산에서는 이용이라는 거는 가장 큰 범위예요. 사업 구조와 단계 다 아시죠? 정책, 단위, 세부 사업 순이잖아요. 정책 사업이 가장 큰 단계인데 정책 사업 간의 예산을 서로 융통시킬 때, 그러니까 이게 큰 단위죠. 큰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이렇게 좀 변경할 일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용이라고 하고요. 정책 사업 간에 예산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아예 정책이 바뀌는 거라서 이거는 지방의회 승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요거는 교육할 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전용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 사업 내에 단위 사업 있잖아요. 단위 사업간이 바뀌는 거예요. 단위 사업 단위에서 이제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정책 사업 내부에서 바뀌는 겁니다. 예산이. 어떤 정책 사업이 조금 돈이 덜 필요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서로 간에 융통하는 형태. 요것도 지방의회 승인 필요하고요. 그리고 변경이라는 거는 세부 사업 단위에서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의회 승인까지는 필요 없고, 변경은 안 썼어요. 여기다가 의회 승인 필요 없고, 부서장 승인 정도까지 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한번 네이버 찾아보세요. 다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에. 그러면 부장님 저기 관리사업 변경이 네. 저게 우리가 확정이 안 되고 되죠? 네. 그죠? 심지어 결산할 때도 돼요. 네. 그러니까 관리사업을 안 만들어 놓고 사업 다 끝내 놓고 나중에 결산할 때 보니까 관리사업 안 만들어 놨다. 그때 가서 또 만드는 경우 있거든요. 네. 관리사업 안 만들어도 솔직히 사업은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네. 앞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앞으로 그러면 이제 엉망진창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들 수는 있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이제 관리사업이라는 걸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실제 어떤 구조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변신이 되는지 이 부분을 예시를 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들을 잘 보시고 이 썰을 풀어주셔야 돼요. 이거 작년에 했던 거예요. 작년에 했던 구조들을 조금 변형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관리사업 적용 구조 예시, 2호조 플러스 예시라고 해놨고요. 정책사업의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경영 개선 지원이에요. 단위 사업에는 더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단위 사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단위 사업 아래에는 또 여러 개의 세부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 여러 개의 세부 사업 중에 하나의 제목이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지원이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 구조화를 시켰다라는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이 세부 사업 밑에 여러 개의 편성목이 생깁니다.
세부사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지원 요 하위에 여러 개의 편성목들이 생기는데 요거 보통 산출 근거, 산출 부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 산출 부기 하나하나에 편성목, 통계목에 맞게 이제는 관리사업을 매핑시켜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 하나에 관리사업 3개가 붙어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첫 번째 관리사업은 세부사업에는 이름이 똑같이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여기 기본관리사업, 자동으로 똑같은 이름의 관리사업이 생성이 되고, 아래쪽에 2개의 새로운 관리사업이 추가된데 이거는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직접 만든 겁니다. 사용자 정의에서 만든 관리사업. 이렇게 세부사업 하위에 다양한 편성목과 통계목에 따라서 이제는, 과거에는 이제 산출부기라고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썼는데 이제는 그 산출부기에 관리사업이라는 어떤 사업 단위를 만들어서 다 매칭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이 관리사업 하나하나가 이제 보조사업의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 관리사업 하나하나를 가지고 보조사업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지금 우리는 보조사업 얘기하는 거니까 이 관리사업들이 보조사업이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오른쪽을 보시면, 그래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정책 단위 세부사업을 만들게 될 거고요. 이 광역 관리사업도 세부사업 하위에 만들게 될 거예요. 광역에서도 관리사업을 만들게 될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은 단계를 거쳐서 관리사업이라는 걸 만들게 될 거예요. 이렇게 관리사업을 만든 것들이 이제 보태미 시스템으로 보조사업 속성을 갖게 돼서 보태미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면 광역의 보조사업 그리고 기초의 보조사업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겠죠. 이런 구조로 해서 보조사업까지 이제 다다르게 되고요. 관리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다다르게 되고, 그러면 이 관리사업 단위 하나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 보조사업으로 만들어져서 교부, 집행, 정산까지의 기본 단위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 지방보조사업은 그럼 어떻게 이제 과정들이 이루어지는가? 이제 관리사업 이용해서 보조사업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럼 만든 보조사업을 지금 우리 이제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사업 수행, 정산, 전 과정을 이제 보태미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이 이제 보태미 시스템에서 관리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도비보조사업은 모두 공통적으로 예산 개상 신청이라는 걸 해야 돼요.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이게 수요조사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위보조사업자에서 이제 우리가 상위보조사업자라는 용어는 행안부에서는 이제 갑자기 쓰지 말라고 하는데 더 적합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상위보조사업자가 하위보조사업자 그 자치단체에 보조사업을 내려주려고 할 때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돼요. 무턱대고 내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 개상 신청이라는 게 미리 조사를 한다, 수요조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끝나면은 실질적으로 예산 통보를 합니다. 사전 통보, 확정 통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전 통보에서 한번 예행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확정 통보까지 진행이 되면 확정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 보조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죠. 국고보조사업, 국고가 섞여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나라돔에서 교부 사업 수행 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지방기 100% 사업은 이제 보태미를 통해서 교부 사업 수행 정산 다 마무리되게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자체지원보조사업이 있죠. 자체지원보조사업은 상위보조사업자한테 교부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즉 국고에서 보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도에서 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 재원으로 우리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을 하겠다, 보조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상위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상 신청, 통보 이런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사업을 하면 돼요. 자체지원보조사업은 보태미에서 그냥 교부 사업 수행 정산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보조사업이니까. 자, 이렇게 정보관리사업과 보조사업의 관계성에 대해서 쭉 3단계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럼 보조금 예산 편성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 3단계 중에 이제 제일 초창기에 시작되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시작할 텐데,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즉 그냥 자치단체라고 통칭을 한다면 자치단체 보조사업 담당자는 일단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보조사업을 하든 간에 사업을 만드셔야 되니까 예산 편성해야 되겠죠. 이건 이우조 플러스 시스템에서 사업예산 구조화를 먼저 합니다. 사업예산 구조화는 꼭 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구조화는 하게 되잖아요. 지금 7월, 8월 지금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교육도 지금 하고 있을 거고, 이우조 교육팀에서 예산 편성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습 교육도. 사업예산 구조화를 먼저 합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정보관리 사업이 등록이 되겠죠. 자동으로 등록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직접 등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 정보관리 사업 중에
보조사업으로 써야 되는 관리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있겠죠. 보조사업 담당자들은 이걸 써야 되니까 보조금 속성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관리사업들 중에 보조사업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업들은 보조금 속성 설정을 하게 되고요. 속성은 두 가지로 보조사업 속성 그리고 수혜자 속성 이렇게 두 가지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이제 보조사업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정의가 되는 거예요. 보조사업으로 정의돼서 이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 작업은 이유조 플러스 시스템에서 작업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예상 구조와 화면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유조 플러스 화면인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메뉴 위치는 상단에 적어놨고요. 재정계획에 사업정보, 사업구조와 뭐 읽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게 최종 메뉴의 이름입니다. 사업예산구조와 사업예산구조화 버튼 누르셔서 조회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구조화된 목록 이미 구조화 다 했다라고 가정하고 구조한 목록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사업예산구조화 화면에서는 구조화 내역이 조회되고 관리사업까지는 조회가 여기 이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일단 전제 조건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봐야 돼요. 사업 재정계획에 이제 정보관리사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정보관리사업 메뉴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사업 구조화 화면에 플러스에서 관리사업까지 같이 보여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구분이 정책, 단위, 세부의 관리사업까지 보일 거고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관리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화 내역을 볼 수 있고요. 관리사업까지 볼 수가 있고 여기에 관리사업 유형을 보시면 기본관리사업 그리고 사용자 등록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관리사업은 아래쪽에 써있는 것처럼 세부사업을 등록했을 때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속성으로 세부사업과 자동으로 생성되는 관리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용자 등록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담당자가 필요해서 직접 추가시킨 관리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부사업 하위에 여러 개의 관리사업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본관리사업 하나 가지고만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사용자마다 설계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혹시나 사용자 등록 관리사업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상단에 관리사업 등록 버튼을 눌러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업 등록 버튼을 누르실 때는 아마 세부사업을 선택하시고 누르세요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세부사업을 먼저 선택하고 관리사업 등록을 눌러서 그 세부사업 하위에 새로운 관리사업, 즉 사용자 등록 관리사업을 추가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관리사업을 하나 만들었다 가정하고요. 관리사업의 속성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관리사업 등록을 누르면 속성이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오는데 지금은 이미 만들어진 관리사업을 더블클릭해서 속성을 보는 방식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업 더블클릭할게요. 관리사업 더블클릭하시면 관리사업 수정이라고 하면서 이 속성값이 나오거든요. 처음으로 관리사업을 생성할 때는 뭐 수정이 아니겠죠. 명칭이. 우리가 보조사업 쪽에서 보기 위한 것만 봐야 되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정보라는 탭이 있는데요. 기본정보 탭의 화면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조사업 여부를 선택하셔야 돼요. 우린 보조사업이니까 보조사업 여부는 무조건 예로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 예로 선택하는 이 작은 체크박스 하나, 이 라디오 버튼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후에 바뀌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데 보조사업 여부를 예로 일단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보조금 속성 탭이 새로 생성이 된다, 새로 생긴다, 없었는데 새로 생긴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체 지원, 보조 지원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이제 이 다음 페이지부터 쭉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지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것도 역시 사업의 특징에 따라서 잘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선택하셨으면 보조금 속성 한번 구경해 볼게요. 보조금 속성 탭 새로 생겼으니까 보조사업 여부를 예로 설정하는 순간 속성이 생겼으니까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속성 탭 누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 탭이 아래쪽에 하위로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조사업 속성부터 볼게요. 보조사업 속성,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맣게 수혜자 속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두 개 탭 중에 첫 번째 보조사업 속성 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구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자동 설정돼요. 우리가 수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 페이지에서 보조금 속성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이 자동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이 다음 페이지에 말씀을 드린다고 전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보조사업 구분 속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잠깐 안내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사업 속성 정보에 따라서 보조사업 속성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먼저 광역 기초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부터 보자면 먼저 광역자치단체 국고사업 분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광역 직접사업이라고 제목을 써놨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입니다. 자체재원, 보조재원을 당연히 보조사업 여부는 다 예로 설정됐다는 건 전제되어 있습니다. 관리사업 속성의 보조사업 여부는 모두 예라고 설정됐다. 이건 전제 조건이고요. 자체재원, 보조재원을 보조재원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 보조재원이다 라고 하면은 광역 입장에서는 받을 때가 국고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고사업이에요. 그냥 보조재원이라고 선택했다면. 그런데 우측에 직접 지원을 직접으로 찍었습니다. 이 직접으로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위에 써 있는 것처럼 국고 광역 직접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위의 교부를 이 기초자치단체, 하위자치단체 교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펼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쪽에 보조사업, 보조금 속성 탭의 보조사업을 속성을 보면은 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이라고 막 밖에서 정의가 됩니다. 이건 국고보조사업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더 내부적으로 따지면 국고사업이지만 광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국고 기초지원 사업이 있는데 자체재원, 보조재원은 보조재원으로 해놨습니다. 광역 입장에서 보조재원으로 했으니까 국고사업이겠죠. 그런데 직접 지원 부분을 지원으로 체크를 했어요. 지원으로 체크했다면은 국고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걸 그대로 기초에다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광역에서 직접 뭔가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 속성에 똑같이 국고보조사업이라고 찍혀 들어오긴 하지만 우리가 더 내부적으로 볼 때는 국고 기초지원사업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일 텐데 지방보조사업 관리사업 속성의 보조사업 여부는 예로 했다라는 거 전제하고 있고요. 광역 직접사업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체재원, 보조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찍어놨고요. 그러니까 자체재원이라는 건 광역자치단체 우리의 재원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측 보니까 직접 지원을 지원이라고 찍어놨어요. 이 얘기는 우리 광역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하지만 이거는 직접 우리가 하겠다. 하위자치단체 교부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부분은 자체지원 보조사업인데 괄호 열고 민간공공지원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직접 보조사업자한테 지원을 하겠다. 기초자치단체의 한 단계를 거쳐서 내려가지를 않겠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광역기초지원 사업입니다. 자체지원이라고 체크를 했는데 우측에 직접 지원 부분은 지원이라고 체크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보조사업 구분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체재원 보조사업인데 괄호 열고 시군구 지원이라고 보이게 되거든요. 이 시군구 지원은 보조사업을 광역자치단체 재원으로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에 일단 내려주겠다. 그럼 기초에서 알아서 하도록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초에서는 어떻게 속성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가? 먼저 국고는 이렇게 갑니다. 자체재원, 보조재원은 보조로 가겠죠. 기초니까, 기초자치단체니까 보조로 갈 테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재정관리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관리 속성에 계획 주체를 국가계획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보조사업 구분은 국고보조사업이라고 정의가 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지방보조사업이 우린 중요하니까 지방보조사업 쪽을 보면요. 광역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광역지원사업 자체 보조재원은 보조라고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계획 주체를 지방계획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보조사업 속성 부분이 시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의가 될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냥 우리 쪽 재원으로 보조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즉 국고나 광역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쪽 재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자체사업이 되겠죠. 자체재원으로 합니다. 자체보조재원을 자체재원으로 하고 아래쪽에 계획 주체는 지방계획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조사업 부분이 자체재원 보조사업, 괄호 열고 민간공공지원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담당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보조사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조합을 잘 설정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조사업 구분을 우리가 봤고요.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보관리사업 속성으로 들어와서 기타 속성 설정이 있어요. 기타 속성 설정에 이제 중요한 부분만 빼서 보자면 먼저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 유형은 지자체 직접 수행형 그리고 공공민간 수행형, 기초지원형이 있는데 지자체 직접 수행형은 뭐 다른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그냥 사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뭐 보조금 그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직접 수행형이니까 요거는 이제 민간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공공민간 수행형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광역에서는 기초지원형, 광역에서만 해당됩니다. 이거는 기초지원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래쪽에 공모 여부가 있는데요. 공모 여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아니오라고 한다는 거는 이건 공모형이 아니라 나중에 추후에 지정형이나 이런 것들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오로 하실 거면은 그 사유를 여기다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유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객관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중복수급 검토 제외가 있거든요. 태민 시스템에 중복수급을 관리하는 기능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관리 사업은 중복수급 체크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안 할 거냐? 즉 아니오라고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공모할 때 안 할 거냐, 사후 검토할 때 안 할 거냐, 두 군데서 다 안 할 거냐 이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요거는 뭐 아니오로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자, 이제 수혜자 속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자 속성은 말 그대로 이 보조사업에 의해서 누가 수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달라는 건데요. 이 부분의 목적은 맞춤형 정보 제공이나 나중에 향후에 통계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도움의 보조사업 정보와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이 수혜자 속성을 설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보관리 사업에 만드실 때 정보관리 사업을 만드실 때 속성 설정을 보조금 속성으로 하실 수 있게 됐고요. 자, 참고로 정보관리 사업 권한 설정하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사업 우리가 기본정보 설정을 해봤었는데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게 되면 아래쪽에 담당자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를 요건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를 드립니다. 담당자 행 추가를 눌러서 그 담당자들을 정 담당자 또는 부 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보조사업 담당자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이 보조사업을 담당해야 되는 분이 추가되었을 때는 담당자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 방법 잠깐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출예산 정보관리사업 매핑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로 예시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사업 제목으로 우리가 그냥 간주를 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화는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관리사업까지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조사업 속성을 이용해서 관리사업을 만들었으니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준비해놨는데 그 관리사업 하나하나에 예산을 얼마를 집어넣어 놓을지 이런 거는 정의를 안 했잖아요. 할 수도 없었죠.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작업을 할 거거든요. 자, 세부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지원이라는 세부사업까지 만들었습니다. 정책 단위 세부사업까지 왔겠죠. 세부사업 아래에 이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는 통계목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즉 이건 보조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통계목을 찍었다는 얘기는 이건 보조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의미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 통계목에는 보조사업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통계목들이 있는데 보조사업에 관련된 통계목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또 안내드리겠지만, 자, 그런데 이 안에 산출 근거를 3개로 나눠본 거예요. 지역 주도형 청년 지원이라는 세부 사업인데 첫 번째는 똑같은 제목으로 지역 주도형 청년 지원, 요거 자동으로 요 제목으로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청년 대상 강연을 나갈 때 보조해주는 사업 하나, 그리고 청년 대상으로 교통비를 보조해주는 사업 하나,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눈 거예요. 세부 사업을 이 산출 근거 형태로 해서 더 나눈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만 해놓고 여기다가 금액 집어넣고 끝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산출식은 기존에도 있었던 개념이고요. 예를 들어서 3만원씩 10번, 뭐 100명한테 3개 장소에서 해준다, 3개 뭐 기관에서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산출식이라는 거를 짜놓게 돼요. 여기서 끝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어져 플러스가 생긴 이후로부터는 아까 만들었던 관리사업들 있죠. 보조사업으로 만들었던 관리사업을 여기에 하나하나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보조사업 여부 아까 예로 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를 들어서 기본관리사업은 이름 똑같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세부사업이랑 이 기본관리사업을 여기 연결을 시켰어요. 그럼 이 기본관리사업은 현액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액이 요 곱한 X가 나올 거예요. 이게 현액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 등록해서 관리사업을 하나 또 만든 거예요. 정보관리사업을 또 만들었어요. 추가해서 보조사업 여부해서 끌고 왔어요. 두 번째 산출 근거에는 지금 보시는 청년대상 강연보조라는 관리사업을 매핑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또 청년교통비 보조라는 관리사업을 매핑시켰어요. 이렇게 관리사업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산출 근거마다 매핑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면 첫 번째 관리사업을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 다 매핑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다면 산출 근거가 세 개지만 관리사업이 똑같아져요. 이러면 하나의 관리사업으로 하나의 보조사업으로 나중에 가게 됩니다. 산출 근거가 다 다른데 보조사업이 하나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계는 이제 담당 선생님들께서 그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관리사업 매핑을 했다. 그리고 보조사업 여부는 모두 예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호조 시스템에서 만든 이 정보들이 도태미 시스템으로 연계돼서 보조사업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이 정보관리사업 매핑을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실 거냐면 예산관리 예산 편성의 세출 예산 요구 안에 세출 요구 목록이라는 화면으로 들어갈 거예요. 세출 요구 목록이란 세출이라는 것은 돈 쓰겠다라는 얘기니까 세입은 들어오는 거고 세출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겠다라는 얘기니까 실제 돈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실제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가거든요. 이 금액은 금액 설정을 하는 부분은 세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은 세부사업 단위로 가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세출 예산 요구하는 화면으로 바뀌게 돼요. 이 화면이 바뀐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개의 세출 과목이 보이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산출 근거입니다. 하나하나가 많이 만들어놨네요. 산출 근거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세출 과목 봤더니 민간 경상사업 보조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보조사업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쓰겠다라고 일단 세출 과목을 정해놨고요. 오른쪽에 산출식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얼마에 뭐 몇 명에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산출식 써놨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반드시 하나의 산출 근거에는 하나의 관리 사업을 이제 매핑해야 된다. 그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클릭해 보시면 관리 사업 선택 클릭해 보시면 등록되어 있는 관리 사업들이 보일 거예요. 이 중에 적당한 관리 사업을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관리 사업 매핑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흐름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제 시스템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등록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이미 우리는 관리 사업을 아까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거 깜빡 잊고 관리 사업을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로 직접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서 관리 사업을 만들어 오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합한 관리 사업이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는 다시 가서 만들어 오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등록 버튼 그래서 하나 또 만들어 놨어요. 이 등록 버튼을 눌러서 이 자리에서 관리 사업을 새로 만들어도 됩니다. 새로 만들면 여기 목록에 추가가 딱 될 거예요. 그럼 그 관리 사업이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제 메인은 아니고. 자, 참고로 보조사업에 대한 통계목 안내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세출 요구 목록에서는 먼저 세출 과목이 보조사업 통계목인 것만 우리한테는 해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과목에서는 우리 뭐 보조사업에 건 연관 없는 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업을 짜는 거고 우리는 세출 과목이 보조사업 통계목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조사업 관련된 통계목 안내를 드릴 텐데 먼저 빨간색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초지원보조금 통계목입니다. 현재 5가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통계목은 기초자치단체든 아니면 뭐 광역자치단체든 간에 다 같이 쓸 수 있는 실제 보조사업자에게 줄 수 있는 이 통계목들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통계목에 한해서만 보조사업으로 매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통계목들 중에. 그래서 잠깐 안내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참고로 재원 내역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세출 과목 선택하고 산출 근거는 다 넣으실 테니까 알아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단 관리 사업 매핑을 하셔야 되고 이때는 세출 과목이 보조금 세출 과목일 때는 관리 사업도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관리 사업을 선택하셔야 된다.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요. 재원 내역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원 내역 부분은 세출 과목이 보조 사업일 때는 이제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 광역이랑 기초가 내용이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 12보조금이라는 재원 내역이 보이는데 이건 기초기 때문에 이런 게 보입니다. 광역은 약간 거의 똑같지만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여기 재원에 국고보조금이나 균특보조금이나 기금보조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이 사업은 이나라도움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고가 섞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나라도움에서 진행이 되고요. 보탬에서 사용이 안 됩니다. 안 들어가요, 보탬으로. 여기 재원을 잘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뭐 기본적인 거니까 담당 선생님들은 예산 편성하신다면 아실 거예요.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서 홍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조사업 홍보 이렇게 세출 예산까지 다 우리가 확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보조사업 하나에 실제 현액이 들어간 겁니다. 아까 금액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현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통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보의 전제 조건은 예산 편성 관리 사업까지 다 끝났다. 여기까지 해주고 이제 통보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업무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그리고 기초가 조금씩 나뉘어져 있을 텐데요. 먼저 사전 통보라는 걸 하게 되겠죠. 사전 통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기초에 지원을 해줄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광역 사업을 기초 배분을 해줍니다. 어느 기초자치단체에 얼마를 주겠다라고 기초자치단체마다 배분을 해줘요. 그럼 그 배분을 받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매칭 작업을 해줘야 돼요. 광역보조사업과 기초보조사업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통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10월 정도에 작업이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확정 통보가 이게 진짜죠. 사전 통보는 일단 가통보라고 생각하시면 사전으로 하는 거니까 옛날에는 가내시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죠. 확정 통보, 즉 확정 내시가 이제 실제 시스템에 반영되는 보조사업으로 반영되는 작업인데 보조사업 담당자는 이제 광역사업을 기초에다가 배분해주는 작업을 확정적으로 해줍니다. 하면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사업을 만들어서, 즉 관리사업을 만들었겠죠. 보조사업을 만들어서 그 보조사업들을 광역사업에 연결을 시켜줘요. 지금 매칭을 시켜줍니다. 이거는 한 12월경에 작업하시게 될 거고요. 자치단체에서. 확정통보 2월이라는 부분도 있죠. 확정통보 2월은 또 방법은 똑같은데요. 중앙이나 광역에서 내려온 2월 사업에 대한 확정 통보를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사업이라는 거는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사업 상황이 안 돼가 작년에 못한 사업도 있어요. 거기 이제 올해로 넘어온 거예요. 여기에 2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2월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거든요. 작년에 이미 했던 사업 해야 됐던 사업인데 작년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월 통보라는 것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참고로 2월 중에 자금 없는 2월이라고 있어요. 2월 했는데 돈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확정 통보 2월 해주셔야 됩니다. 돈이 없는데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게 파악이 되고 정산 결산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금 없는 2월은 작년에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실제 국고나 이쪽에서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정보는 있는데 돈은 안 들어왔던 사업. 이런 사업들도 이제 2월은 했잖아요. 근데 현액은 없어요. 돈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2월 처리는 2월 통보 처리까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2월 통보되면 돈이 들어와요? 아니요. 돈은 줘야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내려오는 거. 내려오는 거는 국고에서 돈 없으면 안 내려주니까 그쪽에 달린 거고. 예. 자, 이렇게 상위의 사업과 하위 자치단체 사업을 매핑시키는 작업이 통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매핑을 시킬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국고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 주제 국고는 아니지만 이 통보는 국고사업도 통보를 하셔야 되니까 중앙에서 내역사업 A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을 광역의 A-1 사업이랑 1대1로 매핑을 시킨 거예요. 이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광역에서 받은 사업을 기초 사업 하나랑 또 연결을 시킨 거예요. 매핑을 시킨 거예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1대1로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 이런 매핑 가능하다라는 거. 두 번째, 1대-N 가능합니다. 중앙 내역 사업 하나인데 광역의 두 개의 사업에 나눠 가진 거예요. 중앙 내역 사업의 현액을 광역 두 군데 광역자치단체에서 A-1번, A-2번으로 현액을 쪼개서 나눠 가진 겁니다. 이렇게 매핑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광역보조사업을 기초에서 1대1 또는 1대-N으로 기초의 여러
그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개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는 형태로 매핑이 되어야 되고요. 안 되는 부분, 등록 불가한 부분을 잠깐 안내드리자면 중앙 내역 사업이 두 개예요. 두 개의 중앙에서 내려준 사업을 자치단체 한 군데에서 받는다. 이렇게는 매핑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N대 1 사업은 등록 불가하다. 그리고 중앙에서 한 군데, 기초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광역에서 받았는데 광역 두 군데에서 받은 거를 하나의 기초에 받는 것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등록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1대 1 또는 1대 N 사업 매핑만 가능하다라는 거 전제로 깔고 통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통보, 확정 통보, 그리고 2월 확정 통보 2월 세 가지 방법이 똑같아요. 방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확정 통보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주셔야 될 일이 있는데요. 광역자치단체에서 확정 통보 관리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고 좌측 상단의 보조사업 구분은 일단 시도의 보조금으로 선택했어요. 국고보조사업 통보하실 거면은 국고보조금으로 선택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시도의 보조금 관련된 부분 안내 드립니다. 시도의 보조금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대상 사업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시도의 보조금 사업들입니다. 광역에서 만든,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만든 사업들. 자, 그 중에 사업 하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선택하시면 하단에 아래쪽에 상세 내역에 우리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그럼 기초자치단체 목록을 보시고 여기에 통보 금액을 일일이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통보 합계 금액이 있습니다. 통보 합계 금액을 나누어서 일일이 입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어느 기초자치단체는 얼마, 어느 기초는 얼마, 어느 기초는 얼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저장하시게 되면은 이 사업들 내역이 이제 기초자치단체로 가게 되거든요. 이 정보들이 가게 됩니다. 여기 광역 보조사업이 아까 조회 버튼 누르니까 조회가 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관리사업의 보조사업 여부는 예로 되어 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통계목이 기초 지원하는 통계목, 아까 기억나시나요? 빨간 글자로 해놨던 그 기초 지원하는 통계목으로 설정했을 때 이 상단에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안 보인다고 하면은 둘 중에 뭐 한 가지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기초자치단체 입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확정통보 관리로 들어왔고요. 보조사업 부분은 시도의 보조금으로 선택하고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하시면은 아까 광역에서 보내줬던 화면 그 사업 정보들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에다가 나눠서 보내줬잖아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한 군데 기초자치단체인 거예요. 그 사업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통보 합계로 해서 사업을 선택하시고 그럼 이 사업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어떤 사업을 매핑시킬 것인가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광역사업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하단에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규 버튼 클릭하시면은 지자체 보조사업 조회하는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우리 기초자치단체 사업들이 쭉 나와요. 이미 만들어 놓은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 중에 이제 매핑시킬 사업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선택 버튼 클릭하시면은 아래쪽에 그 사업 정보가 추가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사업 정보가 추가됐으면 여기에 이제 금액을 쓰시는 거예요. 제한별로 금액을 쓰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시면 통보 처리가 끝난 거고요. 저장까지 누르시면 여기에 주의할 점은 1대 N 매핑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는 상태는 광역자치단체 사업 하나에 기초사업 하나를 매핑시킨 상태입니다. 즉 1대 1로 매핑시킨 상태고요. 혹시나 여기 현액이 있는데요. 이 현액을 좀 더 쪼개가지고 여러 부서에 여러 사업으로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신규 버튼을 또 한 번 누르셔서 다른 부서, 다른 사업을 또 선택해서 여기에 또 추가 즉 1대 N으로 여러 개의 기초 사업을 매핑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통보 합계금액 내에서 분할해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초교부 신청 관리입니다. 이건 뭐 다 아시니까 이거는 뭐 빨리 각기 화면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고 FAQ 잠깐 안내드릴게요. 여기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안내를 써놨고요. 이거 왜 써놨냐면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시도비 보조금 안내는 왜 썼냐면 시도비 보조금도 시군구 교부 신청하셔야 되고요. 시도에서 교부 결정하고 교부 결정 따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문서로 했겠지만 이제 보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라는 거를 전제 깔기 위해서 요 페이지 하나를 추가한 거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사실 이제 주제고요.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초교부 신청하는 흐름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기초교부 관리에 시도해 보조금으로 조회 버튼 누르시면은 나온다. 그리고 이거 우리 늘 하는 것처럼 상대 버튼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고, 기초에서 송신했죠. 그리고 세입계좌 미등록했을 때는 세입계좌 등록하셔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 한번 안내 드리면 좋겠고, 광역에서는 들어온 거 선택해서 접수 처리한 다음에 결정 통보해서 이제 저장 누르시고 교부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이후도 일반 품위로 진행하신다. 뭐 여기까지 우리가 늘 하시는 얘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FAQ 어떤 거 집어넣어놨느냐, 작년에 했던 것들 토대로 해가지고 요즘 또 바뀐 거 이런 거 감안해서 좀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 FAQ 잘 보시고 개념 이해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광역자치단체 A 보조사업과 B 보조사업을 A 보조사업 하나로 합쳤대요. 광역에서 합쳤대요. 그러면 기초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초에서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뻔하거든요. 사실 여기에 내가 A라는 집단에 들어있었는데 A가 없어진 거예요. 그 A가 B에 합병이 됐대요. 그럼 나는 B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B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그 얘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질문이 많았어가지고 과거에 확정통보관리에서 광역의 비보조사업과 매핑된 기초보조사업들 매핑한 거 다 지우는 거예요. 기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보조사업은 없어졌잖아요. 비보조사업 없어졌으니까 매핑 다 삭제하고요. 그리고 A보조사업으로 합쳐졌다고 하니 A보조사업으로 다시 매핑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확정 통보할 때 자치단체 보조사업 조회되지 않는 경우 조치 방법. 아까 얘기 드리면서 조금씩 흘리긴 했는데요. 정보관리사업 등록의 보조금 속성 확인, 보조사업 예로 돼 있는지 확인, 그리고 보조사업 속성들 우리 선택하는 거 잘 했는지, 국고, 뭐 시도비 이런 거 잘 했는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선택하고 조회했는데 안 된다고, 안 나온다고 속성 들어가 보면 국고 보조로 선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당연히 조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감안하고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통계목이 기초지원 통계목인지 또 확인해야 됩니다. 기초지원인 경우, 아까 확정통보 같은 거 할 때 기초지원인 경우에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 통계목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확정통보 2월 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2월. 아까 이거 잠깐 얘기 드렸던 건데 FAQ에서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대상은 당해 예산이 없는데 2월 예산만 있는 경우는 확정통보 2월이라는 곳에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2월 사업에 대해서는 더 잘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뭐 그냥 겉에만 하는 거고. 주의사항이 아까 얘기 드렸던 건데 자금 없는 2월 예산인 경우에도 광역에서 2월 예산 통보 통해서 통보 매핑이 돼야지 나중에 집행 실적, 보조금 결산 다 가능합니다. 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없는 2월이라는 거는 돈을 주기로 해놓고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국고라든지 이쪽에서 안 주고 있는데 사업은 이미 만들어 놨으니 이거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일단 통보까지 해놓은 거거든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결항간도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보는 해놔야 된다. 그런 요 아래쪽에 써 있는 거는 우리 보자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아래쪽에 써 있는 거는. 나중에 이걸 혹시 쓰실 거면 이거 지우셔야 됩니다. 밑에 거는. 시도비 보조금의 추경 예산 통보 방법. 추경이라는 거는 예산이 중간에 투입되든지 아니면 감해지든지 뭐 이런 상황이 중간에 뭔가 변경이 생겼다는 건데 그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천천히 따져보시면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천천히 따져보시면은 먼저 광역에서는 자기네들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늘어났든 줄어들었든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기존에 교부 결정해놓고 아직 교부 안 해주는 이런 게 있으면 다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걸 반려시키고 일단 기존에 했던 거 다 취소시켜 놓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에서는 교부 신청한 거 있으면 역시 지우고 교부 신청한 거 있었으면은 그거 다 삭제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광역에서는 추경 예산을 확정 통보를 다시 하는 거예요. 확정 통보를 다시 합니다. 금액이 변경됐어요. 그럼 변경된 금액으로 확정 통보를 다시 해주는 거, 다시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금액을 조금씩 늘려서 내려줬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기초에다가 내려주는 거니까 금액을 늘렸든 줄였든 내려줬을 거예요. 그럼 기초에서는 기초보조사업을 다시 매핑을 시켜야 되겠죠. 이때 이제 당초 금액이랑 증가액까지 더해가지고 아니면 증가액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증감이니까
거기에 변경을 해서 이제 매핑을 다시 시키는 거죠. 그리고 광역 예산 잘 됐는지 그냥 확인만 하시라는 거고 내역 조회 확인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대로 기초에서 교부 신청, 시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 광역에서 접수, 그리고 광역에서 교부 결정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사전 통보, 확정 통보, 지자체 사업 달라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사전 통보로 예산 내렸는데 예산팀에서는 뭐 다른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대요. 그러면은 그걸 확정 통보로 해주시면 되겠죠. 사전 통보, 확정 통보는 달라도 됩니다. 사전 통보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예산팀에서 이걸 변경해가지고 확정 통보는 다르게 하고 싶다. 예,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시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 하려고 하는데 일부 금액에 대해서 기초지자체가 지정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억 원을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1억 원을 확정 통보해서 기초에다가 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억 원 중에 8천만 원은 여기저기 뿌려줄 게 정해졌는데 2천만 원은 아직 어디다 줄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 나중에 해야 돼요? 아니면 빨리 급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남는 금액은 일단 이거는 유보금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확정 통보 화면에 유보금액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아까 이제 그냥 넘어갔지만 유보금액 항목에다가 일단 담아 놓는 겁니다. 1억 원 중에 8천만 원은 아래쪽에 기초에다가 다 배분을 해드리고 2천 정도 남았다. 이거 나중에 좀 봐가지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다 내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유보금액으로 일단 저장을 해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광역 정보관리사업에 기초, 민간 섞여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관리사업 단위로 우리가 보조사업을 만들잖아요. 근데 광역에서 보조사업을 만들고 있는데 관리사업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관리사업 하나에 기초 지원으로만 해주는 사업이 있고 우리가 직접 민간 보조하는 사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관리사업 하나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에 못 만들죠. 이거는 속성을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속성을 다르게 해야 되니까 관리사업이 분리해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관리사업 분리 편성해야 된다라고. 광역에서 기초로 보탬이 통하지 않고 확정 통보 교부 신청 다 안 했대요. 그리고 그냥 일반 지출에서 기초에다가 교부를 해버렸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확정 통보도 안 했고 교부 신청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보탬이를 전혀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일반 지출로 해가지고 교부까지 다 끝난 거예요. 기초에다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교부했던 거 다 반납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통보하고 교부 신청 받아서 다시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반납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이미 돈 다 들어간 이후에라도 확정 통보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 통보를 심지어는 결산할 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가능하다는 거 시스템적으로 막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부 이후에도 확정 통보는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 통보 매핑 없이 보조금 교부한 경우에도 보조금 교부한 경우에는 점검 뭐 실적 이런 거 조회 못하고 나중에 결산도 못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근데 반납하실 필요 없고 그냥 좀 늦었지만 확정 통보하고 교부 신청 받고 요 그냥 후회라도 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정 통보 때 전체 금액을 일단 통보를 했어요. 광역 입장에서. 근데 교부할 때는 분기별로 나눠서 교부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 있습니다.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1억 원을 교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 기초자치단체에 한 1억 원 정도를 교부를 했다. 근데 교부에서 1억 원을 통보했는데 나중에 교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기초에서. 교부 신청 1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액을 교부 신청했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부할 때는 분기별로 2,500씩 나누어서 4번에 나눠서 교부 가능하냐? 요거는 결정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죠. 결정 나눠서 반복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교부 결정을. 그리고 하셔도 된다. 안 되는 건 아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라 라는 얘기고요. 정산 마감 상태에서 요거 질문이 되게 이상한 질문이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했었던 질문인데 정산 마감 상태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정산 마감 상태에서 추경 예산을 반영하고 싶다는 거예요. 상반기 사업이 종료됐대요. 그리고 이 사업 똑같이 하반기에 또 할 거래요. 근데 이거는 함정은 정산 마감 상태라는 겁니다. 정산 마감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조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돈이 더 들어왔다는 건데 그거는 그 추경 예산으로 별도로 사업을 만드셔야 됩니다. 새로. 똑같은 사업이지만 똑같은 사업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별도로 진행하는 거예요. 연관 없는 겁니다. 이름이 똑같고 내용이 똑같은 사업이다 할지라도 전반기 사업이랑 연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절차 거쳐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빨리빨리 막 지나간 것도 있으니까 1시간 반 교육이니까 1시간 20분 정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환은 여기다가 넣어놨으니까요. 추가로 제가 질문 좀. 네. 지금 25페이지에 찾으셨나요? 교환은 일단 여기 교육교재 01번 교육교재 우리 있죠? 여기에 8차 선행교육 작업 중이라고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세요. 네, 참고하시고 25. 여기 거기에 공모 여부 있잖아요. 이게 혹시 우리 공모 고태미의 공모 그거랑 연결되진 않죠? 아니요. 연결은 안 돼요. 공모 등록이 안 되거나 안 되긴 안 그러니까 돼요. 그거 그렇죠. 보고 공모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냥 요거는 그거 통지에서. 참고용이죠. 예, 그거 예, 아니요 그쪽이랑 해도 연결되진 그냥 않아요. 공모 등록 고태미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아마 태클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을까? 만약에 그러니까 위쪽에서 어쨌거나 시스템적으로는 네, 맞아요. 그건 상관없다.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연결은 안 봤을 때 되고. 나중에 이거 이렇게 해놓고 왜 뭐 이러면은 이거 시스템적으로 막아놓은 건 아니고 그 또 28페이지에 그 담당자 정부 이거 여전히 그냥 동일하죠. 정부 개념 없죠. 예, 정부가 정부 가지고 똑같이 있는 뭐 보조사업에서는 뭐 크게 부라고 해도 상관없고 정부로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31페이지에 요거 잘못된 것 같은데 세부 사업 더블 클릭이 아니라 네. 그 정보관리 사업 더블 클릭 그 왼쪽 2번에 세부 사업 더블 클릭이라고 적혀 있죠. 아 세무사업 더블클릭 맞아요. 아닌데 정보관리 사업인데. 제가 이거- 세출 요구에서는 네. 정보가 이 세무사업 세부사업이 맞아요. 저희 여기 제가 그 시스템에서 해봤는데 아니던데. 그거는 정보관리 사업 그 더블 클릭이에요. 속성값만 볼 때고 네. 이 세출 요구라잖아요. 이건 세부사업 클릭하는. 이게 관리 사업을 더블 클릭 못하는 이유가 세부 사업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이 화면에서 관리 사업 매핑을 그제서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세출 요구에서는 세부 사업을 더블 클릭해야 돼요. 세부사업 더블 클릭하니까 세부사업 이하 항목만 선택 가능하다고 보는 거 있었는데.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정보관리 사업을 더블 클릭해야지 보이더라고요. 그 화면에. 유통 안 돼요. 여기에 아니 그 저장된 게 잘못된 것 같아 비밀번호. 이거 네, 그러니까 뭐지? 그걸 다시 써야 돼. 데이터가 있겠죠. 그렇죠. 예산 관리, 어떻게 있나? 이호지. 언제 못한 거? 예산 세출 예산. 아니 예산 관리. 예. 세출 예산. 네. 그냥 조회. 여기 돼요 24년? 네. 24년으로. 여기에 보면 이 주황색이 세부 사업이거든요. 세부 사업을 더블 클릭하면 아, 세출 요구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거기 위에 제목이 나와 있어요. 제목 보고 누르시면 돼요. 아 얘가 그러면 그게 나는 관리 사업이라고 생각해. 여기는 관리 사업이 안 내가 나와요. 세입하는 건 관리 사업이 안 보이네. 그렇죠. 들어가서 매핑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게.